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낙과수 조사할 차례인데 375쪽이죠.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있죠. 무피해나무 착과조사, 그 다음에 일부 침수나무 착과조사, 그걸 갖다가 서브노트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갈게요. 서브노트 5쪽, 5페이지 갈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 무피해나무 착과수 조사, 즉 피해를 하나도 안 입은 나무에 몇 개가 달렸느냐, 왜 할까요를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일부 침수나무에 침수된 착과수가 몇 개냐 보자는 겁니다. 왜 하냐를 봤더니 일단 가정을 한 거죠. 과수원 전체에 가입한 실제 결과주 수가 300주이고 이 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나무주수 한 거죠. 미보상주수, 수학불능주수, 고사주수, 기수학주수가 이렇게 있었고 일부 침수된 주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피해를 하나 입은 나무겠죠. 다 합해서 300주가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랬죠? 실제 결과주수에서 실미도 불고기를 다 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조사 대상 주수가 되고 이 조사 대상 주수에는 얘도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방송에 써 있었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숫자들은 다 가정입니다. 딱 됐고, 대상재해는 여기 태풍, 강풍, 집중호, 화재, 지진이고, 여러분 교재는 지금 뭐냐면 374쪽에는 교수님 우박 일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박 일소는 여기 무피해나무 착과수는 안 됩니다. 여러분 뒤에 별표 9에 가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다 감안해서 정리해 놓으니까 요거 믿고 가셔도 됩니다. 우박 일소는 여기 무피해나무 해당이 안 돼요. 오케이. 딱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나무 피해 과실수를 계산하고 싶습니다. 이 피해 과실수가 어디다 돼요? 적과 종료 외에 낙과피해, 착과피해, 나무피해 다 더한 게 누적 감소 과실수입니다. 다 더한 거에다 과중 땅 때리면 그게 누적 피해 감수량입니다. 됐죠? 오케이. 이거 구하는 싸움이에요. 적과 종료 외에 봤더니 얘와 얘를 따로 구해서 더해줘라. 얘를 봤더니 고사주수가 있었고 불능주수가 있었지. 몇 주 몇 주인가요? 저 뒤에. 고사주수와 불능주수 7주 5주죠? 그러면 얘는 이미 다 죽어서 달린 게 없어. 셀 수가 없어. 어떻게 세지? 아, 환산하겠다. 그러면은 얘가 죽지 않고 멀쩡했다라면 몇 개가 달렸을까? 그거를 보자는 거고, 그러면 되겠네.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 열심히 계산한 다음에 1-max 기존에 착과 피해 구성률이 있었다면 그 차감한 만큼 해서 이번에 이것이 금차 피해 구성률이죠. 요거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가 있었다면 그럼 얘도 환산해야죠. 다 셀 수는 없고 침수가 된 걸 봐야 되겠는데 일부 침수 나무 아까 한 주만 고른다 했죠. 가장 평균적인 나무 한 주만 세서 거기에 달려있는 걸 센 겁니다. 몇 개가 침수되었나. 그렇죠. 거기다가 이 나무 주수 일부 침수 피해 입은 나무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1-max 1- 착과 피해 구성률을 차감해주면 됩니다. 기존 거 됐습니다. 다 있었죠? 아까 고사 불능주수 곱하기 여기 있죠? 예를 들어서 무피해나무를 조사했더니 한 주에 평균 110개가 달렸더라. 그대로 곱해주면 총 1320개가 고사와 불능으로 피해를 입었구나. 두 번째, 70주가 피해를 입었는데 한 주를 표본 추출해서 가장 평균적으로 세보니까 한 주당 20개가 잠겼네. 전체는 1400개가 피해를 침수 피해를 입었구나. 총 피해는 2720개구나. 이렇게 구하는 방식입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 교재 375페이지 낙과수조사 서브노트는 6페이지 상단에 여기 낙과수조사 이걸 볼 거예요. 요만큼이죠. 이렇게. 자, 먼저 교재를 한번 보고 서브로 들어와서 확인해 드릴게요. 자, 교재로 오시면 천천히 봅니다. 자, 낙과수산 이거 제일 중요한 어디 나옵니다. 이거. 색깔 바꿀까요? 자, 낙과수조사는 전수조사가 원칙입니다. 여기서만. 뒤에는 또 표본조사 원칙이에요. 대부분의 조사는 당연히 시간과 비용과 인력 여러 가지 문제로 표본조사입니다. 그런데 낙과수, 떨어진 과실의 개수는 해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어디? 사과배, 단감, 떫은감에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원칙이라는 말은
원칙은 전수조사인데 전수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경우죠? 떨어진 것처럼 여러분이 과수원 가가지고 싹 다 세는 겁니다. 세면 돼요. 근데 세려고 봤더니 없네? 떨어졌다며. 봤더니 계약자 계속 싹 다 훑어가지고 바구니에서 딱 창고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품종별 재배 방식을 구분 다듬 싹 다 갖다 오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원칙이 있고 중요합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수조사를 한다고 돼. 당연히 조사니까 조사 대상 주수의 낙과만 전수로 조사하는 겁니다. 미보상 주수의 낙과수를 세나요? 미보상 주수는 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의 낙과만 전수조사한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됐고. 자, 전수조사 시에는 전체 낙과를 조사한다. 당연한 얘기고. 낙과수 확인이 끝났어요. 자, 이번엔 다 전체 다 셌습니다. 셌으면 이제 낙과 중에서 100개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과실별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 이게 뭐죠? 30%, 50%, 80%, 100%. 지금 별표 3이죠? 뒤에 별표 3 가보실까요? 뒤에 몇 페이지인가 같이 볼까요? 612쪽. 거기에 보시면 별표 3 보이시나요? 복숭아 외를 보십니다. 612쪽 하단에 복숭아 외. 정상과 50% 피해, 80%, 100% 피해. 여기는요, 피해 인정 개수는 당연히 0.5, 0.8, 1인데, 그 비고란이 있죠. 거기도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기출됐었습니다. 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나오면 주는 문제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곱한다는 거죠. 구분해요. 해당 과실 개수를 조한다. 정상 몇 개, 50% 몇 개, 80% 몇 개, 100% 피해 몇 개, 피해 구별로 한 다음에 그냥 그 개수에다 그대로 피해 인정 개수 곱해주면 됩니다. 그 방식이죠. 근데 100개가 안 된대. 그러면 100개가 안 되면 그 100개 밑에 전체로 하면 되죠. 낙과가 안 되면 됐고요. 자, 이번에는 표본조사래요. 낙과 전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다는 뜻이죠. 어떻게 하나 봤더니 전체 조대주 기준으로 표본조사 산정해야죠. 별표 1의 방식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품종별 재배 방식으로 수령별 항상 따라 붙는다고 했습니다.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거대 재해보죠. 우리가 아는 TV에 나오는 어떤 거대 태풍, 대한민국의 태풍이 강타했다. 거대 재해죠.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다 입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표본주 그대로 다 하다가는 못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죠. 표본주는 2분의 1만으로도 가능하다. 표본주를 줄여서 시간과 비용과 인력을 아껴라. 그 얘기입니다. 그 시간에 빨리빨리 하고 빨리 다른 데 가서 조사 나가라. 그 얘기죠. 그 얘기고. 다음에 표본주 산정 기준 똑같죠.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수감 면적이죠. 이거. 앞으로 이런 용어 많이 나와요. 별거 없습니다. 다음에 폭이죠. 비만도. 비만도는 좀 그렇다. 됐고, 요 밑에 떨어져 있는 낙과수를 조사한다. 그리고 똑같이 낙과수 다 됐죠. 표본조사 끝나면 똑같이 100개 이상을 추출해서 똑같이 피해 인정 개수 계산한다. 나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돼 있죠. 낙과 피해 구성이 너무나도 간단하죠. 전체 표본 추출한 개수입니다. 아까 100개 이상 추렸다면 몇 개인지 추출한 무작위로 추출한 그 개수. 그걸 분류합니다. 100% 피해본 과수, 80% 과수, 50% 하고 정상은 0이죠. 그래서 거기다 그대로 1, 0.8, 0.5만 곱해주면 걔가 바로 낙과 피해 구성률이더라. 만약에 얘가 떨어진 거 말고 달린 거를 표본 추출해서 했다. 똑같은 공식으로 걔는 착과 피해 구성률이 됩니다. 뒤에 또 나와요.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있네요. 우리 낙과 피해 구성 나왔죠? 분목에서 됐습니다. 보시면 여기 정상 40개, 50%, 30개, 80%, 10개, 100%, 20개, 합계가 100개였습니다. 그럼 전체가 100개 중에서 여기죠? 여기 0, 0.3, 0.8, 1.0 그대로죠? 43%를 말합니다. 여기 기존에 만약에 피해 착과 피해 구성률이 10% 있었다. 그럼 맥세이가 10% 되겠죠. 됐을까요? 이런 방식이고요. 다시 서브로 들어오셔서 여기 방금 그거죠. 과수원에 예를 들어서 조사 대상 주수가 350주가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 주수가 350주라면
여기 조사 대상 주수, 이건 당연히 품종별, 재배 방식별, 수령벌이 전체로 깔린 말입니다. 100단위 숫자에다 그대로 7을 더합니다. 그럼 표본주는 10주가 되겠죠. 10주에 달린 낙과 수를 셉니다. 그런 방식이겠죠. 이렇게 달린 게 아니죠. 떨어진 거. 이렇게 전수. 자, 계속 갈게요. 그래서 대상 재는 여기 다 나오죠. 낙과 수는 태강 집화진하고 우박일소까지. 가을 동상에는 빠지네요. 좋아요. 아까 무표의 나무 거기서는 우박일소 없었어요. 오케이. 돼 있고. 자, 전수조사가 원칙인데 다 세해 봤더니 이 350주 밑에 떨어진 나무를 다 센 거 이겁니다. 그리고 낙과 피해 구성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 예를 들은 겁니다. 봤더니 그럼 낙과 피해로 몇 개가 줄었느냐 봤더니 전수조에 3,000개가 떨어져 있는데 그중에 표본 추출한 피해 구성이 38%였고 기존에 맥스A가 있었다고 칠게. 맥스A 뭐 0으로 볼게요. 그래서 1,140개 됐나요? 그 다음에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본주를 선정을 했고요. 조사 대상 주수가 350주고 여기에 따른 표본주는 여기다 3에다 7을 더하니까 10주. 10주에 떨어진 것을 했더니 96개. 얘는 우리가 주당, 표본 전주당 낙과수, 얘는 조사 대상 주수 이렇게 되는 거죠. 곱하기 낙과 피해 구성률 빼기 맥스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맥스A는 0이라고 가정을 하고 푼 거죠. 이런 방식입니다. 앞으로 이 패턴이 앞으로 계속 무한 반복이 됩니다. 뒤에 적과전 과수 사종 말고 뒤에 다른 과수 품목에서 이 방식이 계속 피해 과실수 계산할 때 반복이 됩니다. 이 논리가 잘 봐두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천천히 가고 있고 뒤에는 쭉쭉쭉 나갑니다. 됐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 주제 377페이지 낙엽률 조사 그리고 서브노트는 6페이지 볼게요. 자, 낙엽률 조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단감, 떫은감 품목에 한해서 그렇죠. 우박일소 피해는 아닙니다. 그럼 나머지 재배죠. 태강집화진 됐죠. 이렇게 돼서 자 이번에는 똑같이 낙엽률을 봤더니 조사 대상 주수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별, 표본주수에 따라 표본주를 산정하고 그렇죠. 여기서 표본 추출해서 낙엽률을 낙엽수와 착엽수를 센다는 거죠. 자 볼게요. 자 이번에 또 여기는 똑같죠. 자 동서남북 네 곳의 결과지입니다. 이제 올해 나온 가지에서 과실이 매체된 그 가지 결과지 또는 신초를 무작위로 정해서 낙엽수하고 착엽수를 따로따로 개수를 세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자 그러면 낙엽인지음 피해 과실수 구하는 공식은 사고 당시에 달린 거죠. 사고 당시 착과 과실수에다가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를 곱해서 산정한대요. 봤더니 여기 단감과 떫은감이 작년에 공식이 서로 나눠졌습니다. 같았다가 그래서 떫은감이 이렇게 떨어져 나왔어요. 원래는 이렇게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 여기인가 아마 공식이 5점짜리 나왔었죠. 이렇게 적과전 종합형은 15점짜리 큰 문제도 나왔지만 5점짜리로 끊어서 물어볼 수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 하나하나 공식이 다 중요합니다. 여기 봤더니 단감은 여기 있죠.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계산식은 사고 당시 착과에서 곱하는 그겁니다. 여기는 1.012로 곱하기 낙엽률 그리고 0.0014 곱하기 경과일수 이렇게 여기에서 얘를 빼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 경과일수는 6월 1일부터 낙엽 피해가 발생한 날짜까지예요. 주의할 거. 이 6월 1일은 초일인데 얘는 가산입니다. 얘 빼고 나머지는 다 초일 불산이래요. 경과일수 계산할 때 얘는 6월 1일 포함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떫은감은 그냥 여기죠. 0.9662 곱하기 낙엽률 딱 픽스 값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이런 경과일수 이딴 거 안 하죠. 그냥 여기 007빵3 007 게임 아시죠? 007빵3 이겁니다. 007빵3 그래서 0.9662 곱하기 낙엽률 빼기 0.0703 으로 한다. 이거 어디다 곱한다? 사고 당시 착과 과실수에 곱한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렇게 차감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얘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0보다 작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더라. 또는 0과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0보다 적을 때는 그냥 0으로 한다. 음수값은 있을 수가 없다. 됐고요. 자, 이런 그림은 그냥 무시하십시오. 착각표에 가기 전에 서브노트. 여러분 서브노트가 6쪽이죠. 가운데. 이 낙엽률 조사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죠. 이 파트. 방금 봤던 거 됐죠. 얘가 초일 산입 제가 한 건 기초문제 5에서 제가 체크해 본 거예요. 이렇게 6월 1일부터 낙엽 발생일. 요거를 경과일수로 한다. 여기죠. 그래서 대상재해는 태강지파진,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만 해당이 되고 품목은 단감, 떫은감에만 해당한다. 그래서 낙엽 인정 비율은 단감과 떫은감이 다르더라. 1.015 곱하기 낙엽률 빼기 0.0024 곱하기 경과일수. 여기는 0.966 곱하기 낙엽률 빼기 0.0073. 007빵 3 0.0703이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착각피해 조사 가야죠. 이번 여러분 교재 378쪽 착각피해 조사 하나하나 볼까요? 자,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조사 대상, 대상재해, 조사 시기 완전 기본 툴입니다. 자, 조사 대상은 적과 종료 이후에 대상재해로 여기 있죠? 우가일입니다. 우가일로 사고가 접수된 과수원 또는 적과 종료 이전에 우박피해 입었던 과수원은 수학기에 착각피해 조사 한다. 그래서 우리 추가조사 필요 여부 판단할 때 있었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착각피해 조사 대상 농지를 쓰시오 그러면 답안을 쓰실 때 넘버링해서 얘가 1, 얘가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이번에는 대상재는 우가일, 우박, 가을 동상의 일소피해. 조사 시기는 여기 착각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점, 보통 수학 개시 직전 요때쯤에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최소 10일 전에 가입 대리점 통보해야 농협에서 준비를 하고 계약자하고 통화를 해서 수학 바로 직전에 하죠. 요때 합니다. 보통 하루 이틀 전에 바로 합니다. 심지어 당일날 하고 수학 개시하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마친다. 조사 방법은 말 그대로 착각피해는 달린 과실에 의해서 피해 정도를 조사한다. 달린 거 다 떼서 쓸 수 있나요? 당연히 표본 추출해야죠. 그 얘기를 보자는 겁니다. 조사하는데 해당 피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시기, 그게 바로 착각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였죠. 실시하고 만약에 품종이 너무 많다면 대표 품종으로 하거나 대표 품종의 기준은 그래도 착과수 기준으로 60% 이상은 돼야 대표 품종의 자격이 있지 않느냐 하거나, 그죠? 품종별로 그냥 다 할 수 있다. 원칙이 품종별이잖아요. 됐고. 그래서 가로놓기는 여기겠죠. 착과수 기준은 60%. 여기고. 자, 이제 드디어 착각피해 조사 여러분 현장에 갔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왔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제일 먼저 할 거 봤더니 착과수를 확인해야 되는데, 세야 되는데 표본 조사해야죠. 그래서 적과후 착과수는 별개의 조사죠. 그건 다릅니다. 이번 사고 접수 나가고, 적과후 착과수 조사는 사고가 접수 안 돼도 상관없이 무조건 나가는 거고. 됐죠. 여기서 아까 했었죠. 만약에 이전에 실시한 적과후 착과수 조사나 이 조사 이전에 착과수가 있었다면, 그리고 이번 조사 큰 차이가 없다면 별도의 확인 없이 이전 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동일한 내용이고요. 됐습니다. 이건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자, 여기로 갈게요. 착과수 확인은 또 나오죠.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실미도 불고기집이죠.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불능, 고사, 기수학을 다 뺀 나머지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별표 1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죠. 이렇게. 앞에 방식과 똑같다. 그 방법 무한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착과수가 몇 개인지 끝났어요. 다 셌고 끝나면 수학이 아직 끝나지 않은 품종별로 이제 표본 과실을 추출해야죠. 표본 과실을 추출해서 착각 피해를 조사해야 되잖아요. 착각 피해 구성량. 봤더니
자, 표본 과실수 추출 기준이 중요하죠. 푸밀 과삼 색깔을 바꿀게요. 중요합니다. 표본 과실 추출 기준. 앞으로 이 과목 보실 때는 표본조사잖아요. 항상 표본조사 대 표본조사는 표본 추출해야 됩니다. 그 표본 추출의 기준이 뭐냐? 출제순위 58.0%, 영순위. 표본조사, 착과폐조사, 낙과폐조사, 과중조사, 수학용 전부 다 표본 추출합니다. 그 표본 추출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착과폐조사 표본 추출하고 있습니다. 봤더니 품종별로 한 주 이상, 과수원당 3주 이상에서 저는 암기팁을 저걸 품1, 과3으로 합니다. 여기 암기팁. 뒤에 여기 우리 적과정, 과수사정, 과실손해보험금이잖아요. 이 기준 품1, 과3과 뒤에 수학감수의 표본 추출 기준은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유에서 보시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착과 피해를 위한 표본 추출 기준은 품종별로는 적어도 한두 이상 하고, 그리고 과손은 최소 3주 이상은 하여야 한다. 됐을까요? 자, 됐고. 다음에 표본 추출했으면, 다 표본 추출했지, 이번엔 똑같이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계속 별표 3이 있었죠. 우리 정상 50%, 80%, 100% 분류해서 해당 과실과 피해 인정 계속 곱한다. 그리고 나누기 전체 표본 추출 개수. 그러면 그게 착과 피해 구성률이다. 그리고 거대제에서는 표본주 반만 조사도 할 수 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착과 피해 구성 표본 추출하려면은 아직 달린 거 따서 피해 조사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따야 됩니다. 계약자가 부담한다. 그 비용인데 그 딴 거는 보통 계약자께서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주시는 건 달라고 하면 안 되는데 주시는 거는 그냥 지는 척하고 트렁크 넣어주시는데 어떡합니까? 받아와야죠. 주시는 건 받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후 모든 조사 비용은 다 계약자 부담입니다. 보험 사업자 부담 아니에요. 평가사님 보고 그거 얼마나 번다고 여러분들이 부담할 수는 없잖아요. 됐고. 그 다음에 여기 피해 구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가로 넣기 중요합니다. 자, 저 착각 피해 구성자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보니까 수학이 완료됐어. 착각 피해는 표본 추출했는데 수학 다 따버렸어. 없는데 표본 추출할게. 그러니까 생략하는 거. 이거부터요. 그 다음에 피해가 경미합니다. 너무 피해가 얕아서 굳이 이거를 피해를 구성할 의미가 없나? 원래는 피해가 없는 거로 봐야 돼. 피해가 너무 경미해서 피해 조사로 추가적인 감수가 인정되었다. 피해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너무 피해가 경미해서 그때는 그냥 조사를 생략한다. 그리고 만약에 대표 품종만 조사한 거 있었죠. 아까 착과수 기준으로 60% 이상 달린 거 걔만 품종만 조사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피해 품종 어떻게 하냐 했더니 대표 품종 조사 결과를 그냥 동일하게 그냥 먹여버린다는 겁니다. 따로 안 하고 환산도 아닙니다. 됐고요. 다음에 여기는 조금 단답형 서술형 또는 가로넣기로도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 수학기 직전까지 그때 착과 피해 하잖아요. 우박도 나중에 수학기에 추가 조사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얘를 그냥 자꾸 수학기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어떤 피해가 우려되냐면 이런 경우. 탄저병으로 병충해 탄저병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그냥 남겨두면 탄저병 더 커지겠는데 피해가. 그럴 때는 그냥 더 수학기보다 훨씬 당겨서 그냥 놔주면 피해가 더 커질 것 같을 때 그때는 유동적이다. 더 빠를 수 있다. 그리고 방법도 표본주도 줄이고 더 빨리 더 조금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키워드는 수학기까지 달려올 필요 없이 그냥 탄저병 등에 쓰는 방법 시기는 유동적일 수 있다. 땡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됐고 이렇게 착과 피해든 낙과 피해든 여러분 가가지고 이렇게 딱 써놓고 다 분류합니다. 이렇게 개수 곱하기 1.0, 0.8, 0.5 빵 나누기 전체 개수. 그게 피해 구성률입니다. 달린 거면 착과 피해 구성률, 떨어진 거면 낙과 피해 구성률. 다 됐죠? 됐고요. 자, 이제 고사나무 조사 전에 서브노트 한번 보고 갈게요. 또 여기죠?
자, 착과 피해 조사 이만큼 여기죠. 이렇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대상제는 제가 우가일이라 했고, 조사 대상 주수가 100주니까 100주일 때 표본주는 7주였고, 7주에 달린 착과 수가 420개.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420개 나누 7주는 표본주 한 주당 착과 수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죠. 이렇게 되면 사고 당시 달린 과실수고, 여기 착과 피해 구성률이죠. 요거 전체 개수가 200개분의 0, 0.3, 0.8, 1.0 이거죠. 이렇게 한 거. 여기에 37.5%. 얘가 착과 피해 구성률. 여기서 기존의 착과 피해 구성률을 빼면 여기가 금차 착과 피해 구성률.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그냥 x가 0이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됐을까요?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좀 스피드를 올려갈게요. 이제 고사나무 조사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매우 천천히 교재를 싹싹 핥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이제 점점 스피드를 올립니다. 자, 교재 382쪽 서브노트는 10페이지 하다 한번 보세요. 지금 뭐예요? 고사나무 조사. 우리가 항상 어떤 조사를 할 때는 최종 목적이 뭐죠? 보험금 지급하려고 보험금 공식을 구성한 요소들을 산정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고사나무 조사는 여러분 서브노트 지금 10쪽에 뭐죠? 나무조사. 고사나무 조사는 나무 손해보장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럼 뭘 조사해야 돼요? 가입금액 다 나와 있죠. 조사 안 해도 되죠. 자기부담비를 다 나와 있죠. 피해율 조사해야 되잖아요. 나무 피해율. 나무 피해율 공식을 봤더니 과수원 전체 실제 결과주수 분해. 실제 결과주수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보상하는 재로 죽은 나무. 고사주수만 계산하면 끝납니다. 이거 파악하는 조사가 지금 보시게 될 고사나무 조사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결론은 이겠죠. 자기부담비율은 5% 픽스값. 그러면 보험 기간 동안 보상하는 재로 죽은 나무, 이른바 고사나무만 조사하면 되겠는데 그 얘기를 지금부터 보자는 겁니다. 자, 교재로 오셔서 똑같죠? 조사 대상. 당연히 나무 손해보장 특약에 가입했죠. 그 중에서 사고가 접수된 농지. 사고 접수 안 됐다는 얘기는 고사나무가 없다는 거죠. 대상제는 종합위험이지 나무 손해보장 특약은 자초회 종합위험으로. 여기는 5종 한종 특약 그런 거 아니에요. 조사 시기는 수확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나무 손해보장 종료 직전이죠. 아마 이게 이듬해 1월 31일까지가 그럴 겁니다. 이게 왜 수확 완료 후죠? 이 조사는 수확 완료 때까지는 매번 조사 때마다 나무 조사 다 했었습니다. 고사나무 조사 다 했었어요. 조사 나갈 때마다 모든 조사 나갈 때마다 고사나무 조사는 그때그때 다 체크해서 그 원장에 다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조사 나갈 때도 기존에 그 자료가 다 그대로 가지고 가요. 이 수학기가 여러분 조사 나갔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미 고사나무 자료가 다 들어있어요. 추가로 죽은 나무가 있다? 그럼 그때 조사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수확이 끝났는데도 그래도 또 추가된 보상하는 죄로 죽은 나무가 있다. 그때만 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계약자랑 통화해보고 그다음에 기토 추가 나무가 없다면 안 나가죠. 됐고. 자, 똑같죠? 보상하는 죄로 인한 죽은 건지 만약에 보상하지 않는 데다 그럼 미보상 고사주수. 미보상 고사주수란 말 굳이 안 쓰죠. 그냥 미보상 주수입니다. 미보상 고상주수 있고 그냥 미보상 주수입니다. 됐습니다. 됐고 여기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어려운 말 없어요. 자, 드디어 갑니다. 역시 똑같이 매번 제가 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죠. 항상 모든 나무 조사는 품종별, 재배 방식별, 수령별로 각각 하는 겁니다. 각각 조사 대상 주수도 산정하는 거고요. 우린 여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여기 있습니다. 수확 완료 전 고사 주수는 제가 지금 나가는 고사나무 조사, 수확이 끝나고 나가는 그 조사 말고 그 이전에 우리 지금까지 조사 다 보고 왔죠. 하나하나 제가 다 왔잖아요. 이거. 이때 고산 확인된 주수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걔가 확인됐고 추가적으로 죽은 게 없다? 그러면 안 나간다. 있는데 또 있다? 그럼 나간다. 됐죠? 수확 완료 후에 고사 주수는 보상하는 재로 고사한 나무 중 고사나무 조사 이전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나무, 당연하죠. 그냥 읽어보면 되는 말입니다. 외울 내용도 아니죠. 됐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보험금 지급하기 전에 이제 별거 없죠.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드디어 모든 조사가 끝났으면 이제 보험금 공식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보험금 공식을 구성하는 하나하나 요소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보험금부터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